투자공학 기론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투자공학 기론 동영상 강의를 담당한 강의를 담당한 거죠. 네,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4학년 과목으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3학년 혹은 4학년 과목일 텐데 이쯤 되면 저를 알 테니까 우리 간에 통성명은 필요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너무 옛날 밈이라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네요. 그냥 제 소개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제 전필인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렸다거나 다른 과에서 왔을 학생들을 위해서 저를 짧게 소개를 하면 경제성 공학 그리고 품질 경영 쪽을 강의를 하고 있는 김태구라고 하고요.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직업 정의상 꼰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강의 동영상을 기본적으로는 다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되는 동영상들도 좀 있을 거예요. 과제를 내고 다시 이제 과제 풀이를 올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휴대기기로 보건 노트북으로 보건 쉽게 그냥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기본적으로는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화질도 기본적으로 FHD로 올리는데 1080으로 올리는데 1080에 60으로 올리거든요. FPS.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의 의미가 휴대폰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수식들도 있고 실습도 있고 한데 이걸 휴대폰으로 보면 너무 작아요. 제 얼굴을 작게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큰 화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공학인 산업공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산업경영공학과니까 경영 쪽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정의되지 않은 어디서도 통하지 않은 경영 쪽이라는 이상한 말로 보통 학생들이 의도하는 수학 덜 쓰고 공대 느낌 덜 나는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그 교과목들에 속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제성공학, 투자공학, 기술경영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실 이런 과목들도 다 공학적인 마인드나 공학적인 산업공학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공학적인 능력과 지식, 기법이 적용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어 보인다 혹은 경영 쪽인 것 같다 이런 정체불명의 그런 표현과 바람을 가지고 이 교과목을 선택했더라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속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이 교과목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나가게 되는지를 맛보기 강의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공학이니까 투자하면 투자니까 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타짜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영화라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개그맨들이 이걸로 밈을 만들어서 개그 컨셉을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흔히 말하는 대사가 맛깔나는 찰진 영화거든요. 이 타짜랑 이 감독의 첫 히트작이라고 하겠지만 입봉작인 범죄의 재구성 저는 그 작품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 작품들을 보면 이 최동훈 감독이 정말 대사의 맛을 잘 살리는 감독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따라하면 재밌을 만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외에는 또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그것도 사람들이 패러디를 많이 하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조승우 고니의 스승인 평경장이 처음에 도박 하는 이 사기 기술을 가르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니? 돈을 벌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은 러블리즈 류수정 양입니다. 네. 네, 수줍게 끄덕끄덕 짤이 있길래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겠죠. 굳이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정당한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희망일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돈, 투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몰라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과목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걸 가르치는 과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 아무것도. 네. 너무 예쁜 우리 김민정 님이시죠. 네. 이것도 잠깐 또 딴소리를 하자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오셨는데 사실은 저랑 연배가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역 탤런트일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예뻤거든요. 이 얼굴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은 안 변해요. 네. 뭐 장나라 씨도 있고 뭐 안 변하는 뱀파이어과 연예인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만 진짜 이렇게 안 변하고 한결같이 예뻐도 되나 싶은 연예인이 바로 김민정 씨입니다. 네.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더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지마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투자를 하지. 뭐 덮어놓고 뭐 사고 뭐 주식 뭐 남들 다 한대니까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뭐 비트코인 사면 다행이지. 도지코인 샀다가 골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저를 잠깐 치우면 뭐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채권, 옵션, 국채, 뭐 VIX, 빅스라고 불리는 거, 대출, 뭐 서프라임 모기지, 뭐 퓨처, 스팟, 코스피, 콜, 풋, 변동성, 금리, 뭐 금융증권, 닥스가 어떻고, 리보, NISE가 어떻고, 뭐 난리가 나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제 송민호 같은 표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는 형 그 신서유기 레전설 짤이죠. 네, 송민호 표정이 아마 피오랑 이거 고요 속에 외침했을 때 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데스노트에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과목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금융상품이 뭐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뭐라고 했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헨리의 유명한 1도 모른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금융상품이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금융상품이라는 게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거냐 기본적으로. 그 다음 가치평가를 하면 가치평가는 또 뭐냐. 왜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걸 아주 기초적인 것 수준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유해진 씨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이것도 뭐 광고에서 나온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만화에서 이제 짤방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광고까지 쓰이는 건데 정말 명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해 어려워 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우리 모두는 그런 심정이 되죠.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금융상품이 뭐고 가치평가가 뭐고 이걸 좀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제 하려는 골은 금융상품별로 어떻게 가치평가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고를 보통 우리가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3요소가 언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확실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계량화를 하고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얼마나 가치 결정에 활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채권으로 불리기도 하고 주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파생상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생상품에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완벽히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짤방처럼. 그런데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했어요. 이거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이 과목을 거의 들을 이유가 없을 정도예요. 이 정도를 다 알았다면. 이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안다고 뭘 다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뭐 갑자기 내가 슈카처럼 뭐 주식의 천재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제 뉴스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파. 아버지가 집집마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8시가 되면 리모컨을 가져가서 야구 보다가 이제 야구가 지면 대전이니까 하나 팬이면 하나가 이제 6시 반부터 하면 8시쯤 되면 1시간 반 지났으니까 6, 7회 됐는데 이미 이제 뭐 선발 투수 작살나고 이제 개투가 올라왔는데 개투도 뭐 얻어맞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 그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뭐요? 훈련을 안 한 거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TJB 뉴스 채널로 돌리는 거죠. SBS 나오는. 그럼 이제 뉴스 채널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주가 조작, 뭐 허위 뉴스, 뭐 내부 거래가 나오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마는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모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주식에 관련된 것들이나 금융상품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은 이번 교과목을 듣고는 조금은 이게 도대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돈을 벌었겠다 잃었겠다 이런 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하나가 신라제인과 신풍제약입니다. 네. 와, 참 재밌다. 요 짤을 잠깐만 숨기면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 약제 재작년 기준일 거예요. 네. 2019년 기준으로 뭐 삼성 삼바라고 불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이라고 보통 그냥 불려요. 한미라고 역시 불리는 한미약품, HLB, 메디톡스, 신라젠 이런 것들이 다 뭐 악재가 뭐 터졌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작전주가 많아가지고 막 그 실제로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막 확정된 어떤 확보된 그런 시장성이나 큰 매출 증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기대 심리로 막 곤두박질 치는 일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일부러 이 신문 기사가 기가 막히죠. 그래프를 일부러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바깥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죠. 64,000원 갔다가 5월 2일에 8월 2일 정확히 30일 석 달이니까 30일이 아니라 정확히 석 달 90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아마 한 70일 정도 됐을 텐데 70일 정도 만에 63,800원에서 31,200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몇 번 희망을 줬다가 확 꼬라박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절벽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왜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이런 주식들은 가격이 도대체 뭘 근거로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이런 움직임을 내가 반영을 해서 그 주식 투자 내 종목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는 좀 배워볼 거예요. 또 다른 상품으로 여기 보면 여기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막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20만 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9만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은 63,600원입니다. 네, 2021년 현재. 과거에는 5,000원, 6,000원 이 상태로 한 3, 4년을 이렇게 빌빌 기던 놈이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6,000원이라고 뭐 7,000원이라고 쳐도 20만 원이면은 30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도 아직도 10배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우선은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이 이런 광기는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이거는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이해는 하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지. 그 다음 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채에 이제 투자한 파생 상품인 DLS라는 게 있었는데 독일이 망하겠어요, 손님? 뭐 손실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금이랑 똑같은데 금리를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국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뭐 이렇게 했다가 국채가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빵원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파생 상품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박살이 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게 뭐냐? 국채에 투자한 게 아니었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론이나 개념만 다루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실습도 하게 되는데 수식도 당연히 있고요. 실습도 하게 되는데 실습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좀 제가 캡처를 해서 흐려졌는데 우리나라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가상의 주식들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본 거고요. 오른쪽은 엔터주 3개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구성. 엔터주가 아니라 이게 아마 네이버랑 삼성전자랑 뭐 이런 거 섞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본 겁니다. 포트폴리오 만들면 어떻게 된다. 네, 어느 정도 수익률과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KRX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봄으로써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재밌겠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늘 제가 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교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 무슨 결혼식장 이런 데 가서 이제 변호사들은 원래 체면 깎인다고 그런 짓 안 하는데 무슨 영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면 법은 여러분들 가차이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돌리는 그런 얘기로 제가 그런 투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교수에게 연락하십시오. 교수는 여러분 가차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를 쓰자면 옆에 있는 짤은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미용실 짤이에요. 미용실 짤. 남자들이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망치고 오는 이유예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머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 망치는 미용사들 싫다고 그럼 말을 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러디를 해서 수업 어렵게 하는 교수들 진짜 싫음.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 측면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라고 보통 우리가 받아들인 실라부스 강의 안내서를 좀 확장을 한 거예요. 실라부스 플러스로 제가 만들었는데 3가지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체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요. 이건 웹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면은 그 업데이트가 바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트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의 계획서처럼 뭐 이렇게 제 사진, 제 캐리커처 그림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는 요 그림인데 요거는 제 사촌 여동생이 이제 그림 그려준 겁니다. 사촌 동생이라고 미리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탈룰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림 이상하다라고 할까봐 미리 밑밥 깔아놓는 거고요. 예쁘죠? 그림 잘 그렸는데. 제 연락처는 아무튼 저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안내되어 있고 교재라던가 뭐 그 평가 방법이라든가 뭐 배점이라든가 뭐 구글 클래스룸 주소, 단톡방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강의 계획서죠. 그런데 2번째 페이지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클리 서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막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뭐 2주에 뭘 들어야 되고 막 요즘 뭐 동영상도 올라오고 막 줌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강의 자료도 있고. 그래서 주차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각 주차마다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당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그
어떤 강의 동영상을 봐야 되고 어떤 강의 자료를 봐야 되고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주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주차마다 그 유튜브 주소, 동영상 같은 유튜브 주소를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다 공개하니까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 다 있지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아 이 강의 자료 보고 요 동영상 클릭해서 보고 이게 몇 분쯤 되는구나도 알 수 있고 과제가 나간 경우에는 과제가 몇 점짜리인지도 알 수 있고 참고 자료나 실습 자료가 나간 경우에는 그게 뭔지도 여기다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쫓아갔을 때 일반적으로 이번에 뭐 해야 되더라? 어떡하지? 교수님한테 못 물어보겠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나 친구 없지. 이렇게 망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멈춰! 하는 거죠. 수업 보기 멈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번 주는 뭘 해야 되는구나를 빠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 시트는 Q&A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경로로 질문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질문과 같이 올려서 다른 학생들이 이미 질문했구나. 요걸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해결할 수 있고 질문한 학생들은 자기 답변이 제대로 나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질문을 올렸을 때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일수록 높은 점수를 줘서 학기가 끝났을 때 질문에 따른 추가 점수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두 가지를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것이 저에 대한 접근성인데 그 접근성이 요 Q&A에 대한 건데요. 밑에 accessibility를 보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 경로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할 테니까 구글 클래스룸의 활동마다 강의 자료 올리면 거기에 댓글 혹은 과제가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답변을 달겠죠. 물론 저 Q&A 시트에도 정리를 하겠지만 혹은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볼 테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적어서 뭐 예를 들어 4분 25초 뭐 이렇게 콜론으로 적은 다음에 뒤에 질문을 달면 제가 그 시점을 딱 보면서 바로 답변을 달 수가 있죠. 그냥 댓글을 달아도 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강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어디를 질문하고 싶구나를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거 아니면 단톡방을 제가 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너무 창피해. 그럼 겐톡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겐톡이 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일이 안 사라지면 막 떨리고 일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막 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메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메일은 제가 다른 메일 주소를 혹시 여러분들이 억지로 알아내서 그쪽으로 하면 곤란하고요. 그냥 학교 메일로 곤란하다는 게 제가 잘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 공식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면은 알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뭐예요? 그럼 진짜 화나는 거죠. 강의 계획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면 여기 강의 자료에도 여긴 없구나. 죄송합니다. 보통 강의 자료 여기 있네요. 강의 자료에도 메일 주소가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있겠죠. 교수님들 메일 주소가. 그렇게 보내셔도 제가 질문을 받고 역시 답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인 걸 원한다. 실시간으로 줌을 하고 싶다. 당연히 괜찮죠. 전화를 하겠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전화가 싫어서 그 배달의 민족처럼 앱으로만 배달을 하는 세대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하겠다. 괜찮죠. 다만 제가 업무 중에는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줌과 같이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막지 않아요. 전화를 하면 어떡해? 라고 야단치는 선생님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없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질문을 하지 않아서 고민인 거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러 왔다고 해서 그 학생을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표정이 굳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긴장하는 게 똑똑똑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표정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이제 죽고 싶다는 표정인데 의외로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을 하던 시절에는 제가 방문을 자주 열어놨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업 끝나고 와서 질문한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겠지만 질문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제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질문 응답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비대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학교에 올 일이 있으면
네, 제 연구실을 언제든 방문해서 네,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비대면인데 교수님들 학교에 안 계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은 방학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방학인 거지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늘 출근을 해요. 학기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구실을 제가 늘 오픈을 하는 편이기도 하거니와 제 연구실은 학생들이 와서 이런저런 네, 얘기를 나누면서 뭐좀 긴장도 풀고 뭐 같이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꾸미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든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주고 질문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면서 제 강의 내용의 수준 자체도 네, 충실성도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더 쉽게 더 정확히 배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사실은 대학 교육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맛보기 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투자공학 개론 맛보기 강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배울지 좀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새학기를 준비할 때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걸 좀 잘 이해해서 정말 쓸모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 또 질문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재밌는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될까? 이런 것들이고요. 걱정이 되는 건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요것만 가르쳐도 될까?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또 막상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억지로 전달하려고 했나? 좀 이런 걸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어야 됐나? 생각이 막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걱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도리도리 하다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늘 학기가 맞춰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균형점,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은 늘 7할 이상이 학생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좀 더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해가 되고 어디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지점이 이번 학기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새로운 기대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대와 걱정을 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걱정보다는 기대가 좀 더 많이 충족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영상 강의, 줌 강의 혹은 희망컨대 대면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